여러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 뽑아서 가져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모의고사, 새로운 모의고사를 좀 거기도 지금 늘 거야. 그래서 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출력해서 또 풀기도 해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갑니다. 22쪽. 자, 문종 한번 보겠습니다. 문종 때 필요한 부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동국병강, 별표. 자주 나와요.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동국 잘라봐. 동국은 우리나라지, 그지?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야. 중국에서 봤을 때도 동쪽이 우리나라니까. 병감, 감자가 붙으면 뭐가 돼? 역사책이야. 그래서 이민족과의 전쟁사야. 우리가 고려백 신라 막 삼국이 싸운 걸 적는 게 아니라 저기 뭐 거란 애들, 여진 애들 막 이런 애들 온 거 있잖아. 이민족과의 전쟁사를 기록한 게 동국병감. 꼭 나온다. 문종 때 동국병감. 함정파기 딱 좋아. 이증옥의 난. 계유정난 직후 함경도 도절서를 든 이증옥이 스스로 대금 항제라고 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이후 1355년에 수양대군은 강제로 양해받아 즉위하였다. 문종은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요. 동국병감만 하나 체크하면 돼. 이것만. 세종의 아들로서 꽤 오랫동안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업무를 대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생김새하고 머리 영양이 똑같았대요. 그런데 몸이 병약해서 왕 재위 기간 되게 짧아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제2의 세종대왕이 되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수명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이 정도만. 네, 이민족과의 전쟁사. 요거만 하나 좀 신경 써서 잡으세요. 그 다음 세조 갑니다. 그 단종이 빠졌죠, 중간에. 이게 요 사이에 단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이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종의 업적이 특별하게 나올 게 없어요. 그냥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세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조가 보겠습니다. 육조 직계제 시행. 육조 직계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태종 아니면 세조야. 오케이? 이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야. 육조 직계제. 세조 아니면 앞에 전임왕이었던 신의 할아버지였던 태종 둘 중에 한 사람이야. 육조 직계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인지 이 사람 빨리 체크해서 두 사람의 업적 중에 하나를 선택지를 골라야 돼. 우리 이미 태종은 했고 이제 세조 하나씩 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집현전과 경연제도 폐지.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폐지했습니다. 무슨 공부야, 뭐 이런 거죠. 네, 무슨 공부야, 나 공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이. 그다음에 경연제도 폐지.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 신하가 세조가 가르치는 간섭하겠지. 저기 군주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연을 폐지. 정치 참여가 제한된 종친을 등용했어요. 조선 초에 이치성을 가진 종친들 있잖아요. 왕족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등용하지 못하게끔 일종의 그 불문법적으로 이렇게 통용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어기게 됐다는 뜻. 이게 그 유명한 남이장군이에요. 남이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딸이죠. 네, 태종의 딸의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남이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세조로 본다면 자기 고모님이시잖아요. 그죠? 고모님이니까 이렇게 남이장군, 형제간이겠죠. 처음으로 형제간을 등용했다. 남이가 17살에 묵가에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25 나이에 요즘시면 국방부 장관을 하게 돼요. 핵심적인 것은 여진족을 소탕했어요. 여진족을 소탕하게 됐다. 그래서 이 공가를 갖다가 가지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등용했지만 훗날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조 때는 아니고 예종 때 결국은 탄핵이 성사하게 돼요. 오케이? 남이장군.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 사람인데 왕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영리하더라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되게 불합리하지. 그렇잖아.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살 수는 있겠지만 왕족이 아닌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되게 억울하잖아. 내가 왕족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 풀어준 게 있어요. 3대가, 그러니까 3대를 걸쳐서 4대쯤 됐을 때는 그때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동법을 건의했던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강계부터 이원익이 대동법을 건의하잖아요. 그 사람이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3대 이상이 지나가게 되면은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조선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긴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남이장군을 등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전법 봐야 되겠죠? 직전법.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수신전과 휴량전도 폐지됐다. 수신전과 휴량전은 과전법 때 지급한 토지라고 적어놓으세요. 꼭 적어놓으세요. 고려말 등용 새롭게 만든 과전법 때 제정됐다. 과전법 시기 제정된 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과전법 시기에 제정된 법이 수신전, 휴량전이에요. 봐봐. 과전법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뭐죠? 공무원 월급 얘기하는 거야. 공무원 월급 얘기하는 거야. 과전법 경기 땅에 한해서 전현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자, 봐봐. 새로운 공무원은 늘어나진 않겠지만 전직자는 계속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그 퇴직자 숫자 증가되겠지. 그럼 경기 땅은 한정되어 있지. 그렇잖아. 경기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퇴직자가 늘어나서 그 땅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요게 전현직이 경기 땅에서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하삼도까지 확대게 된다고. 충청, 경상, 전라 지역 땅까지도 공무원 월급으로 일정량의 수확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될까? 국가의 세 수입이 증가될까 감소할까? 아니 봐봐. 잘 생각해봐. 경기도에서 나는 수확량의 일부는 공무원 월급을 줬다고. 근데 전직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땅이 부족할 거 아니야. 세금 거둬들인 양이 부족할 거 아니야.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직에도.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우리 국가 수입원의 핵심 지역인 이 지역의 수확량의 일부를 전직 공무원에게도 월급이 나간다는 얘기야. 전현직 공무원에게도. 그럼 세수입이 어떻게 증가돼 감소돼? 감소하지 당연히. 그렇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국가 세금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법을 만들었잖아. 세종대왕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수입 지출이 안 맞는 거야 구조가.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세종대왕 때 어디로 다시 환원시켰어? 경기로 공무원 월급 주는 걸 다시 환원시킨 거야. 이런 게 좀 난이도 있는 거야. 아니, 막 애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해하면 되잖아. 공무원 줄 돈이 없잖아 쉽게 해서.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수입량까지 일정 부분 공무원 월급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국가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지. 그래서 세종대왕도 다시 야 경기도 거만 다시 환원. 여기서 그냥 아껴 써.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과전법. 이때 과전법상에서 수신전과 휴량전도 이때 처음 법 제정이 됐다고. 자 봐봐. 군인이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군인이라 쳐봐. 군대에 나갔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내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고려시대에 또는 조선 초기에 여성들이 직업이 없다고. 지금 20세기, 21세기처럼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뭐야? 남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된 시기였다는 얘기지. 자, 죽게 되면 뭐야? 자기 수입원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족과 그 자식들을 어떻게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봐, 수신전.
내가 재혼을 지키지 않는 조건이야.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이야. 수신 내 몸을 지킨다는 거야. 한자 표현 방법이 그거야. 쉽게 해서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 월급의 50%를 내가 받는 거야. 출양전,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불쌍할 줄 양육할 양자야. 그럼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또 다시 50% 받는 거야. 그럼 요것도 있고 이것도 뭐야? 남편을 그대로 다 받는 거야. 근데 요거 봐봐. 아이가 없으면 몇 프로 받는 거야? 50%만 받는 거야. 대신에 마찬가지 부인이 죽어버리거나 재혼해버리면 어떻게? 아이만 남지. 그럼 아이들이 이걸 받는 거 50% 받는 거야. 수신전과 휴양전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세조때가 되면 직전법이 되면 이거 세조때 직전법이 만들어졌다고.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현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전직은 안 준다고. 왜? 국가에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신전 휴양전도 폐지된다고. 이것도 폐지된다. 이거 구분하면 돼. 두 가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직전법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 공무원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수신전 휴양전 폐지했다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현직 공무원일 때는 문제가 없지. 그럼 내가 60 넘어서 퇴직이 되면 어떻게 돼? 지금 퇴직금을 받잖아. 우리는 그 퇴직금 받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요즘에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대략 한 40년간 국가로부터 공짜로 먹는 거야. 날로 먹는 거야. 연금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야, 공무원이. 근데 이 시기에는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내가 60 이후에 생계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내 현직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현역 때 부패가, 공무원의 부패가 엄청나지. 그렇잖아. 국가에 책임져 주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미리서 호주머니 챙겨놔야지. 직전법 때 가장 큰 문제는 부패예요. 현직 공무원들의 부패예요. 이게 국가에 이런 소문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겠지.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성종 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게 간주간급제예요.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가져. 백성들로부터 수조권을 가져간다. 그 다음에 관에서 급여를 직접 주게 된다. 이게 관수간급제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관수간급제에서 새로운 제도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노급이에요. 즉 녹봉제가 하는 거예요. 봐봐. 정일품부터 종국관 총 18품에 해당되는 계급이 있다고 조선시대. 그럼 여기에 쌀과 포를 준다고. 쌀은 보통 120석, 포는 한 8포 준다고 이렇게. 영의정을 기준으로, 제일 높은 사람 기준으로. 오케이? 그런데 요거 시행되기 전에 정일품에 영의정은 통상 200석이 사용됐고 포는 통상 200석이 20포가 사용됐어요. 그럼 기존에 받던 거에 비해서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2. 1년에 80석, 쌀 80석과 옷감 12포가 부족해졌다고. 기존에 받는 거에 비해서 녹봉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이 지급된 월급량이 축소됐다고. 그러면 가정생활에 펑크 났지. 펑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식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요즘 같으면 알바를 해야지 가서 직장을 새로 찾든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의 생활비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자, 항상 애나 주는 똑같이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봐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쳐봐. 근데 엄마 아빠 50% 100만이라고 쳐봐. 근데 엄마가 실직이 됐어. 또는 아빠가 실직이 됐어. 그럼 마이너스가 50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50을 메꿔야 할 거 아니야.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 그럼 메꾸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부족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보완책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뭐야? 병작반수제, 지주전후제,
토지 겸병 제도가 등장합니다. 자, 이 제도는 고려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는 저 15세기 동안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 생각해봐. 고려 500년이 저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선이라는 나라 근원되고 저걸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원인을 아는데 굳이 망해야 될 그걸 갖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 자, 다시 갑니다. 지주 전후제를 봐봐. 선생님 집안이 대대로 양반 집안이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그런데 내가 전부 다 그 땅을 내가 경작할 수가 없어. 우리 집에 노비가 2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땅을 다 빌려줘. 그럼 지주는 뭐야? 선생님이 되고 땅을 빌려 농사 짓는 뭐가 된 거야? 전호야. 소장농이야. 여기서 말하는 전호란 말은 소장농을 얘기해. 지주는 땅 주인이야. 여기는 전호란 말은 소장농이야.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수확량의 2분의 1을 갖다가 주인에게 주고 2분의 1을 본인이 갖는 거야. 이해 가셨어? 이게 이제 고려를 망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16세기 접어들어서 이거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거 있지, 봐봐. 소장농이 봐라. 여기가 지주 땅이야. 소장농 이 정도 땅이야. 근데 자기 집 식구 20명이야. 여기서 쌀 농사 지어서 자기 집 20명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겠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 땅을 빌려와. 지주로부터 이렇게. 그리고 수확량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지주가 이렇게 하지. 야, 통상 우리 집에 쌀이 여기 20석 생산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수확량의 2분의 1을 나를 주고 네가 2분의 1 가져가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약속 도장 딱 찍었다고. 대신 옵션이 있다. 이렇게. 옵션이 뭔데요? 이거 약속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 빼앗아갈 거야. 지주가 이렇게 한다고. 도장 꽉 찍었다고. 그리고 농사를 쭉 지다가 어느 해인가 갑자기 탁 흉년이 들었다고. 8석이 생산됐어. 20석 생산되던 거지. 그럼 10석을 채워줘야 되잖아. 10석 채울 수 있어? 못 채우잖아. 가가지고 저기 8석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 4석 가져가 제가 4석 가져갈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도장님이 딱 찍었으니까. 그 결과 자기가 가져온 이 땅도 빼앗기게 돼. 이걸 뭐라 불러? 토지 겸병제라 불러. 쉽게 얘기해 볼까? 요즘 말로 풀어서 써볼게. 선생님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돈이 한 10억 정도 필요했어. 갑작스럽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트 담보를 딱 잡혔어. 은행에다가. 그 돈을 10억을 빌렸어. 그리고 사업을 쭉 하다가 달달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됐어. 근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안 풀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은행가 저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원금과 이자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서 원금 이자를 가져갈 거 아니야. 독촉할 거 아니야. 계속 독촉장 나오려고 못합니다.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 법원에 넘겨서 우리 아파트를 경매 처분해버려. 그리고 은행에서 그 원금과 이자를 빼와가 버린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된다고. 그렇잖아. 사업도 안 됐지, 아파트도 날렸지, 말 그대로 사업 실패야. 이걸 토지 겸병이라 불러. 이해됐지 이제? 이렇게 하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이제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지? 이 정도 이해를 드렸으면 봐봐. 요게 봐봐. 과점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이거 전부 다 15세기 거야. 훈구애들이 한 거야. 지금 여기 보면 녹봉제 있지. 이 녹봉제는 16세기 사림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명종 때야. 명종 때 16세기 사림들이 오면서 이 훈구 세력 막 비판하는 거야. 비판해서 만든 제도가 이거야. 야, 니네는 이렇게 나라를 잡았고 되게 부패하고 썩었고 막 비판했다고. 근데 16세기 사림이 잡으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고려시대의 향수를 젖어서 고려시대 제도를 갖다 써먹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제도 때문에 조선왕조 500년 중에 400년을 힘들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봐봐, 예나 지금 똑같아. 우리 세금 제도가 되게 민감해져. 봐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 1년에 한 50만 원 나도 쳐봐.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년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엄마 아빠 뭐라고? 미쳤나 봐 그러지. 인천시도 미쳤고 대한민국이라는 도시도 미쳤고 난리가 나겠지. 갑자기 2배, 3배 막 늘어나게 되면.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뭐 종합소득도 나오고 뭐가 세금이 왕창 올라지면 어떡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되게 민감한 부분이 뭐야?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뭐 국민연금 갑자기 올라갔네요. 그다음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료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게 민감해지잖아. 가스 비용 올라가겠죠. 전기수 올라가겠죠.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키로당 20원, 30원 올랐는데 막 민감해지잖아요. 지금 생각 20원, 3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커피 한 잔에 막 4천, 5천, 6천 하는 시기에 2천 원 올랐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경제적인 관념이에요.
근데 민감해져야 돼요. 그 민감해지면 둔해지면 어떡해요? 나라가 제자리를 잡지 못해요. 비판도 해야 되고 건전한 견제도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우리의 산교육이에요. 이해 가셨죠? 봐. 흐름 잡아야 돼. 되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달락달락 외우지 말고 좀 더 필기를 좀 깨끗이 할 거래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막 주소 없이 막 적었는데. 자, 이사 가보자. 이게 한 번 끝나면 계속 또 나올 거야, 이거. 또 할 거야. 그때도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된다고. 선생님 질문은 속으로라도 대답해야 돼. 아, 기억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다음, 경국대전 가봅시다. 경국대전 완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전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법, 온각사와 온각 십증사, 별표 5개. 빈출. 고려말 충무왕 때 만든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경천사지죠. 똑같이 만들었다고. 고려말 충무왕 때 경천사에다가 십증탑을 만들었다고. 십증석탑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근데 경천사가 불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터지자를 넣은 거야. 그 절터만 남았다는 거야. 절은 사라지고 십증탑만 남아있다는 거야. 이걸 조선 세조 때 다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근데 절은 사라졌고 탑만 남아있다고. 이게 충무강 때, 이건 세조 때. 되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우관계 가지고 말장난 많이 칠 거예요. 경천사가 먼저인지 온각사가 먼저인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 경원 이씨, 인천 이씨들 얘기하는 거야. 경원 이씨 이런 식으로 암기를 살짝 잡으셔야 돼. 틀리시면 안 돼. 절대로. 경천사가 먼저인지 온각사가 먼저인지도 모르고 틀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 말장난 치겠지. 세조 내면서. 그죠? 세조 때 경천사지 십증석탑을 걸려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말장난 잡으셔야 돼요. 빠졌다. 밑에. 궁중에 강경도감을 설치해 불서를 분행하였다. 강경도감 밑줄 긋습니다. 세조가 불경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죠? 세종이 지은 어린 청강지곡과 세종 때 수양대군이 왕명으로 부처의 일대기를 술한 불경 원에센 석보상제를 밑줄 긋습니다. 석보상제를 반영하였다. 다음 모의고사에 나온다. 석보상제 지문에. 세조 때 석보상제를 편찬되었다 나온다. 인지, 규경. 네. 이 과학기구 되게 말장난 많이 칠 거야. 세종 때하고 이거 초등학생 문제다. 구분하는 거야. 여기에 인지의 규형. 그죠? 땅에 넣고 나지금 고지를 갖다 측량하는 기구이고요. 나머지 세종대왕에 여기 있죠. 전부 다. 뭐 추국이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적으면 돼. 여기. 요 구분하고 통칭 얘기하면 15세기 과학이 발전돼도 이건 또 맞아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15세기에는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이 이루어졌다. 맞죠? 그 대표적인 기구가 세종 때이고 세종 때 이거 구분하면 돼. 그 대표적인 기구로 세종 때 추국이 인지규형이 만들었다. 이거 틀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분하실 것. 세종과 세조의 과학기구가 다르다는 것. 이걸 기구로 해서 만든 양성지의 동국지도가 처음 만들어졌다. 양성지의 동국지도. 양성지 지자 밑줄 긋고 동국지도 지자 밑줄 긋어봐. 어쩐지 양성지의 지도를 만들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다. 동국지도. 팔방통보. 세조 때 유사시 하살촉으로 사용했다. 팔방통보 그려볼게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우리 교통신호판 같지 않아요? 직진하수 이런 거 같지 않아? 근데 이게 팔방통보야. 뭘까? 유사시에 뭘 쓴다는 얘기지? 하살촉으로 국방에 여진족들이 계속 우리의 국경선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하살촉으로 쓰겠다. 평상시에는 화폐로 쓸 목적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통이 실패합니다. 유통이 실패한 목적은 다 아시죠? 이유는 다 아시죠? 내 호주머니 돈이 1,000만 원인데 쓸 돈이 없다는 거야. 그죠?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 사고 싶은 게 없다는 거지. 이 시의 난. 세조의 권력 찬탈에 대해서, 즉 함경도 사람들 차별되어 오는 게 반발이 일어나는 게 이 시의 난이다.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소 밑에 한번 봐주시죠. 그 이 시의 난에 유향소가 폐지됐거든요. 봐보세요. 유향소 설립 세조 때, 초기에 유향소 설립, 세조 때 유향소 재혁파, 태종 때 유향소 혁파, 그 다음에 유향소 복립, 선제도 하양청으로 변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향소에 대한 내용이라도 하나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남이장군 시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를 적어놨어요. 태종의 애손자, 17세 무과급제, 27세에 병조판서가 되었다. 유자강의 참소로 희생되었습니다.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20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려 하랴. 되게 20대 그 남자로서의 어떤 호연직이죠. 호연직을 잘 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설을 볼게요. 자, 남아 20 미평국의 평자를 득으로 고쳐서 남이가 왕이 되고자 했다는 참소를 올려서 제거하게 되었다. 유자강은 대표적인 훈구파라고 적어놓으세요. 훈구 세력의 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구 세력의 견제로 왕족들이 정치 나서는 걸 견제할 목적으로 역모로 몰아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다. 좀 아쉬운 인사이기도 하죠. 남이장 같은 경우. 국방강화책 쭉 내려가 봐요. 국방강화책. 중앙군을 5위로 개편했다. 중앙군을 5위에 밑으로 씁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죠. 우리가 중앙군이 뭔지. 이게 5.2. 머릿속에 가장 기본 들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중앙군. 중앙군이란 서울에 근무하는 군인들 얘기예요. 5.2. 이 사람들은 양행개병제에서 모집된 사람들이에요. 즉 농미 이상의 신분이 모두 군대 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서울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서울에 와서 근무하고 있어. 근데 후기에 5군형이 바뀌었다고 그랬지. 그럼 전개 후기의 구분점을 뭐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개 후기를 구분한다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개 후기를 구분한다고. 결국은 서울에 임진왜란 식의 5위의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 애군들이 충주성이 무너져 서울로 징계간다는 소식을 듣고 얘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서울이 완전히 일본 애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방화, 약탈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죠. 그죠?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 시민에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5군형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5이나 5군형이. 양행개병제는 뭐야? 이건 징병제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그냥 다 군대 가야 되는 거. 누가? 16세 6세 미만, 즉 정남 애들은 무조건 군대 가는 게 이 제도야. 얘들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 의무적으로 군대 간 거야. 그러다 보니 가장 문제점이 뭐야? 전쟁이 나면 엄마하고 도망간다는 얘기. 무서우니까. 죽기 싫어서. 충성심이 약하다고. 막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를 지켜야 이게 아니라 어우씨 무서워. 어우씨 안 되겠는데? 야 튀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울 시민들 완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어떻게? 용병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용병제란 요즘 많이 있죠. 직업적으로 군인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하사관, 장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업군인대로 바뀐 게 5군형이에요. 훈련도감, 어영청, 수호청, 금이형 이런 사람들 5군형제라 불러요. 자, 그 정도 되면 이렇게 2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2형으로 바뀐 무이형과 장어형을 갖다가 2형이라 불러요. 축소됐죠, 이렇게. 5군 2형 축소됐죠. 결국은 축소된 이유는 뭘까? 재정난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군인들에게 월급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군을 축소시켰다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잡아야 돼. 서울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5.22, 5군형 2형제로 갔는지를 이 정도는 잡아야 돼. 다 돈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국방력은 되게 재정 능력과 되게 밀접한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력 어때요? 세계 5위 6위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우리 국방력이 5위에서 6위권 정도 된답니다. 뭐죠?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GN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국가 재정 능력과 국방은 밀접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국방력이 세계 5위에서 6위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그죠? 그래야 어떻게 우리 한반도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우리는 벌써 먹혔을 거예요. 북한에 먹히고 중국에 먹히고 러시아에 먹히고 일본에 100년 전 모습 똑같을 거야 우리가. 똑같이 뭐 식민지 국가가 되니 어쩐 이런 불쌍한 행태를 취했을 거란 얘기야. 그때 우리가 또 독립운동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또 나왔을 거야.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발전 번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되게 중요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험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잡아야 돼. 흐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잡아야 된다. 자, 다시 갑니다. 지방체제 갑니다. 진관체제를 시작해 전국을 진관체제 미줄거구 별표 한 3개 갑니다. 난이도 좀 올려주세요. 진관체제. 뒤에 진관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군을 어떻게 배치하면 효율적일까? 이런 얘기예요. 군인들을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면 어떻게 배치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적의 침입이 어떻게 왔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관체제, 재정망내체는 군 배치에 대한 얘기. 중복되니까 이건 뒤로 넘길게요. 예. 뒤에 병력 부분이 또 나오기 때문에. 국방개척, 보호법 빠졌군요. 군사제도 보호법을 수행하겠다. 보호법 보죠. 자, 봐봐. 한 명의 군인이 입대를 하게 됐을 경우에 국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얘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재정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군인이 군대를 가게 되면 요즘 군대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선생 군대 갈 때 마찬가지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줍니다. 다 줍니다. 예, 속된 말로 속에 입는 팬티까지 다 러닝셔츠까지 다 줍니다. 대신에 밖에서 입었던 옷, 속옷 전부 다 택배 박스에 넣어서 전부 다 집으로 보냅니다. 네. 그거 보낼 때 우리 어머니 나중에 휴가 갔더니 울었대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깜빡 잊어먹고 패스포트를 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거야. 언제 급하게 닭 달아놓은 통에 정신없이 옷 벗고 탈의하고 하면서 패스포트까지 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훈련소에서 쓸돈이 없어져 버린 거야. 가끔 주말에 이렇게 PX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달 끝나야 월급 나오는데 직거래 몇천 원 나와요. 그걸로 사 먹을 수 없어요. 뭐 콜라하고 빵 쪼가리 사 먹으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군대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짬밥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밖에서 잘 안 먹는데 달달한 게 되게 먹고 싶어. 콜라, 사이다 되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짬밥 되게 밍밍하거든. 맛도 없고 이걸 한 달 내내 먹어봐. 갑자기 군대 얘기네.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보법 봐봐.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 갈 때 시장에 가지고 군복도 사고 칼도 차고 창도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입대했다는 거야. 당연히 뭐야. 내가 입고 지내야 할 무기마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가야 됐다는 뜻이야. 그럼 국가에서는 이거 해줄 수 없는 능력이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먹거리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했던 이걸 보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한 명의 군인이 군대를 가면 통상 가족 2명 정도가 이 사람의 먹거리, 경제적 책임을 책임져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군은, 이건 육군 얘기하는 거고요. 해군 같은 경우는 3명. 요즘에 해군이라고 예전에 수군이라고 불렀겠죠. 이런 식으로. 그만큼 우리 군대 같은 사람들이 요즘쯤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법이라고 부른다. 가족들이 군대 간 가족의 일부분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법 제도로 갑니다. 여러분 뭐 남자친구라든가 앞으로 미래의 남편들이 군대를 가는데 아무것도 국가에 책임지지 않으면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또 여러분 가족이 오빠나 동생이 군대 간다면 보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국방개척, 신숙주 등이 있었다 정도만 할거예요. 끝에 이런 게 있죠. 둔전제라는 게 있죠. 둔전제 밑줄 긋습니다. 둔전제. 엄격히 따지면 군둔전이라고 그러죠. 군둔전. 이렇게 군인들이 여기에 거주한다 쳐봐요. 군인들이 막 사도 있고.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땅이 있어요. 국가의 땅이 있다고. 국가의 땅을 갖다가 군인들이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후기 가면 군인들이 농사 짓기도 해요. 전기에는 이 지역에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농민들이 국가의 땅을 갖다가 경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2분의 1 주고 농민들이 2분의 1 가져가요. 이 군둔제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을 세조 때 만드는 이 법을 갖다가 좀 심하긴 해요. 이거 직전수주법이라고 해요. 법적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산량의 일부를, 수확량의 일부를 농민이 반 가져가고 반은 군에 주는 것들. 이거 직전수주법이라고 해요. 군둔전이라는 부분. 군둔전. 내수사, 왕실 경비입니다. 강경도감, 어린 속보 같은 불경책을 만드는 게 강경도감입니다. 강희맹, 사시차녀, 금양잡록 등 농서입니다. 여기 금양은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을 얘기합니다. 시흥의 옛지명이 금양입니다. 금양 지역의 농민들이 새로운 농법을 농사 지은 부분을 인용해서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종 때 완성되었다. 삼국사조료라는 얘기는 조료란 말은 요약집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백 신라, 즉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다. 동국통감, 성종 때 완성됐다. 역사책입니다. 원상제도,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갑니다. 국조보관 갑니다. 실록에 선왕의 치적을 발췌했다. 관제개편, 해민국이 해민서로, 조지소가 조지서로, 이거 종이를 관리하는 관청을 종이시자를 씁니다. 변정원이 장내원으로, 장내원은 도망간 노비를 소송하는 부분이 장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물 하나 봐주시죠. 홍문관 봐보시죠. 옥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건물에 옥당이라고 한자로 쓰는 거 보이시죠? 우리 조선에 3사가 있죠. 사원부, 사관, 홍문관 있잖아요. 그죠? 홍문관 건물이 살짝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원각사 10증서도 한번 봐주시죠. 이거 언제 만들었다고요? 세조 때.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경천사지 꽃같이 비슷하게 만든 게 원각 10증서.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 탑골공원에, 종로의 탑골공원에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리로 씌워진 걸 좀 찍어올 걸 그랬어요. 그냥 예전 사진 그대로 올렸는데 최근에는 그 비둘기들이 요 위에 올라가서 생활하면서 똥을 엄청나게 쌓고 이게 이 대리석이어서 되게 약해서 이게 부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커다란 유리관을 강화유리를 씌워서 보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성종업적 가봅니다. 경국대전 완성. 자, 법전 종료 한번 볼게요. 조선 경국전 이미 했죠. 정도전.
자, 조선 경국주는 무슨 책을 갖다가 롤모델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응? 무슨 책을 롤모델로 잡았다고요? 예? 뭐요?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대답 못 하시네요? 주례를 롤모델로 잡았다고. 이걸 샘플링해서 만든 게 정조의 첫 번째 사찬서인 조선 경국전에 나왔다고. 됐죠? 그래서 아까 주례하고 주자가리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 잠깐 졸았잖아. 그때 해왔다. 자, 다시 갑니다. 경제육전, 속육전, 쭉 내려봐. 경국대전의 별표, 성종의 동그라미, 속대전의 별표, 영조입니다. 영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대략 한 2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을 안 만들었어요. 우리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까? 지금 우리 시대에 30년 전에 컴퓨터 범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30년 전에는 이제 막 컴퓨터가 막 보급되는 시기야. 컴퓨터가 뭔지도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컴퓨터를 통해서 뭐 해킹을 한다든가 부당하게 돈을 인출해 간다든가 그게 없었어.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막 돈을 빼고 넣고 이거 다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해킹 범죄 통해서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였던 뜻입니다. 법이 수없이 많은 범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용조 때 만든 게 속대전이에요. 즉 경국대전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두 개 합쳤어요. 두 개 합친 게 뭐예요? 대전통편이에요. 대전통편이 정조 때 만들었어요. 두 개 합쳤다. 경국대전하고 속대전 합쳤다. 대전해통, 고종 때 흥선대원군 시기에 고종이 영감은 고종이지만 권력은 흥선대원이 잡고 있던 시기 아버지가 만든 게 대전해통입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홍문관 집현전의 후신이었다. 이 정도는 다 아시지? 학문연구이기도 하고 뭐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집현전이죠. 세종대왕 때. 그죠? 근데 세조 때 없어졌다가 다시 세조의 손자 성종 때 새로운 게 하나 만드는데 홍문관. 이런 유사한 기능이 성종 때 홍문관이라. 왜 지방 그 나라의 인재를 모아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학문 연구, 도서관 기능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똑같은 기능들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시대별로. 아주 센 기초예요, 이거. 그죠? 중학생만 해도 이거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시대별로 비슷한 기능이 있었다는 거야.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장원 급제 1등, 2등, 3등만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경연 제실시. 네, 경연이 다시 제실됐다. 세조 때 경연이 폐지됐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왕을 가르친 걸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성종 때 와서 다시 제실시됐다. 신하들이 왕을 가르쳤다. 도첩제 폐지. 도첩제 폐지되면 완전히 승려가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돼요. 기억하셔야 된다. 도첩제는 태조 때 실시됐다고 그랬죠. 그죠? 승려들이 술을 제한할 목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이라서 승려 허가증을 내줬다고. 이제 성종 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성종은 왜 이런 걸 없앴을까요? 도첩제를 완전히 폐지했을까요? 앞으로 승려가 되는 길 자체를 완전히 없앴다고. 없애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성종은요, 유학자예요. 성리학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나라 왕 중에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넘버 3예요. 27명의 왕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죠. 학문, 연구니, 도서관 이런 거 만들 거야. 나머지 왕들은
그냥 그네나 우리의 별 차이가 없어. 시대만 다를 뿐이지. 네. 관수관급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월급을 수조권을 가져가고 공무원에 직접 월급을 줬다. 관수관급제.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하여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관수관급제 문제가 뭐라고 그랬지? 현직 공무원의 부패. 기억나셔야 돼. 그죠?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의 월급 직접 주게 되면 어떻게? 내가 삥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졌다고. 그럼 공무원 현직 때 부패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60 이후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혜택이 없어졌어요. 연금이 없어요. 연금 혜택이 없어졌어요. 요역의 기준 변화. 병자가랑 또 8개월 기준으로 1년에 6일 이내 이걸 줄여서 8개월 출일부라 불러요. 줄여서 8개월 출일부라 불러요. 그래서 1년에 요역 노동에 차출되는 것을 6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8개월 출입이라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력을 필요에 따라 가져다 썼다는 얘기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게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야. 군역과 요역에서 예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구잡이를 막 데려 썼다는 얘기. 야,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 그럼 어디 하나 무너질 수 있잖아. 야, 그러면 미추홀구 구민들 한 500명 모아서 여기 막 일시키는 거야. 그럼 내일도 무너져서 또 500명. 가을에, 봄에, 겨울에 계속 데려 쓴다는 얘기. 그럼 이분들은 뭐야? 농사짓는 농민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농사일을 팽개치고 와서 노동에 촉발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되게 농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법적으로 일주일에 6일 정도만 제한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법은 좋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공무원들이 이 법을 악용한단 말이야. 삥 뜯어먹는다고. 세금 더 거둔다고.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군대를 보낸다든가 노동에서 타출돼서 불리한 점을 갖다가 계속 강조해서 계속 부정한 행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이게 예전에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월급을 한 200만 이상 받는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이 됐어. 좀 이상 250, 300이 됐어. 근데 갈수록 깎였어. 1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내가 개인 알바하는 것보다 못한 월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공무원 생활은 계속 해야 되겠고 비용이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부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내 가정 생활을 유지할 목적이 돼야 되니까.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놨지만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거지. 제도는 참 좋습니다만 그래서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공무원에게는 월급을 충분히 주어야 돼. 그래야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굳이 내가 뭐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 남에게 뒷돈 받고 부정한 행위 남에게 막 손가락질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 왜 내가 남에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죠?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죠?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내 맞는 직업 찾아도 내가 굳이 내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 그 조건이 뭐라고? 충분한 급여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부정부패 빠지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 도덕이 좋은 법이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 월급 많이 줄여도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만든 법이 뭐야? 김영란법이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10,000원짜리 밥도 하나 못 얻어먹어 이제 타인에게. 그래서 공무원들 전부 다 더치페이야 이제는. 점심에 식사할 때 전부 다 더치페이야. 자기 카드 다 결제해야 돼. 내가 결제할 게 안 돼 이제. 삼촌이 왔는데 야 밥 사줄게 안 돼. 주말에 공휴일날 가서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현재 근무 시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주말에 막 10만 원, 20만 원 대접을 받았다 막 술집 가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 걸리면 어떻게? 응? 오케이? 뭐 애경사도 5만 이상 부조 안 된다 이거 공무원들. 딱 보면 알아. 우리 애경사 하자. 대부분 요즘 화제가 대부분 다 10만 원, 20만 원짜리. 근데 5만 원짜리 다 공무원들이. 법이 위축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짜리야 다. 네, 5만 원짜리. 대신 나는 부주를 막 10만 원, 20만 원 한다고 그렇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 돼보세요. 다 5만 원이야. 줄 때는 주는데 되게 미안해. 왜 시중 가격이 대부분 10만 원 선은 올라가서 물가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5만 원 주고 가서 애시장 가면 만 원, 5만 원 주고 그 밥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최저가 3만 원에서 4만 원이야. 좀 센 데는 10만 원짜리야. 호텔 가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 5만 원 주고 20만 원짜리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
되게 몸둘 바를 모르잖아. 안 가고 말지 가서 5만 원 부주하고 20만 원짜리 밥 먹고 와봐봐. 되게 미안하잖아. 그게 공무원의 현실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에게도 그 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그거 써봐요. 공무원 자제가 결혼하잖아요. 기업대에서 막 수백만 원씩 부주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걸 명목 삼아가지고. 예전엔 그게 다반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김영란법은 예, 되게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법이기도 해요.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좀 서운한가요, 여러분들? 김영란법? 내가 공무원 되려고 할 때 김영란법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요? 뇌물 못 받겠네요?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좀 말이 길어졌네요. 경국대전 됐고 편찬 가볼까요? 동국통감. 서거장이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적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조선사까지 적을 수가 없어요. 왜? 조선왕조실록이라고는 정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 누군가가 역사책을 쓸 수가 없어요. 경국대전 이미 설명드렸고요. 국조 5레이 또 설명하네요. 국조 5레이. 우리나라의 국가 행사를 5가지로 법으로 규정했다. 신숙주 정책 등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격을 넓힌다는 거예요. 국격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었다. 동문선 별표. 서거정 밑줄. 중국에서 뛰어난 시야 문장을 글로써 옮겨놓은 게 문선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할 필수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서 이걸 인용구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고려와 조선의 학생들은 문선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돼요. 중국의 뛰어난 시를 인용구로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글도 있지 않겠냐 해서 만든 게 동문선이에요. 이게 성종 때 서거정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글도 뛰어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문선과 동문선. 악학개범.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그대로 풀이하면 음악에 대한 일반론적인 음악 이론서에 쉽게 얘기했어요. 합자보, 악기 연주법입니다. 우리 기타면 기타 연주법이 있듯이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비파 연주법을 표기했다. 동국여지성남, 이건 인문지휘서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사람들 얘기. 서울에는 인구가 1,000 얼마가 살고 있고 가구수는 얼마가 되고 남녀는 얼마고 여성은 얼마고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대학교 몇 개 이런 거 다 주변에 있는 걸 막 적어 놓는 거야. 이거 인문지휘서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동 제국기. 세종대 신숙조 일본에 갔다 오는 다음에 그 일본에 대한 여행 기록을 적어놨다. 해동 제국기. 대전 송록. 경국대전의 법령을 뽑아 다듬고 진감에 편찬하는 게 대전 송록이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요약 필요한 부분 뽑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 송록이 우리 7급의 기출이라고 적어놔요. 7급 기출. 좀 난이도 올라갑니다. 강경도감. 세조 때 불경도감을 번역하고 간해가는 기간을 폐지시켰다. 왜? 송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학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경을 편찬하는 걸 시설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불교는 산간불교화됐다. 시중에 나오지 않고 산속에서만 순수하게 하는 불교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성종이 우리 조선 불교는 약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절간이 먹고 살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절간이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16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 불교가 되게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되게 됐어요. 2판, 4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싸울 때 쓰는 용어죠. 2판, 4판 한번 해볼 거야 막 이러잖아. 감정 충돌했을 때 2판, 4판이다 막 이러잖아요. 특히 남자들 막 싸울 때 2판, 4판 싸운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봐봐요. 불교의 스님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스님들이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긴 하지만 그네들도 생활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판승과 4판승으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럼 얘들은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얘들은 나 공부 싫어.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시주를 받아서
이 애들도 먹이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 승려들 갖다가 사판승이라 불러요. 자, 질문해 볼까요? 승려가 됐다면 조선시대 본인 이판승이 편할까요? 사판승이 편할까요? 뭘 고민해?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아니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야. 본인 생각만 얘기하면 돼. 글쎄는 어디 있어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조선시대 승리했는데 이판승이 편할 것 같아? 본인이 사판승이 편할 것 같아? 이판승? 뒤에 분은요? 공부 잘해요? 나는 사판승 하고 싶은데? 밖에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시주도 받고 나는 사판승 하고 싶은데? 아니 산속에서 또 얼마나 답답해. 어때? 야 사판승 한다고 얘기해 줘봐. 선생님 따라줘. 한 사람도 있어야지. 다 이판승 하겠다. 야 공부 얼마나 힘든데 그 한자 책 봐봐. 얼마나 힘들어. 그거 터득해야 되잖아. 그거 보고. 가끔씩 밖에 바람 콧바람도 쐬고 와야지. 나가서 이렇게 쌀국수도 하나 먹고 삼겹살도 하나 먹고 소주에다 이렇게 먹고 와야지 가끔씩. 그리고 안 먹은 척 응? 이거 논란거리 아닙니다. 농담을 한 건데 진지하게 가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진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던진 쪼크였습니다. 쪼크인데 갑자기 진실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불교가 이렇게 어려졌다는 겁니다. 그 기록에 하면 조선시대 승려들은 우리 가장 밑에 제일 천시받았던 층이 뭐였냐면 기생이었어요. 가장 천대받는 기생이었어요. 근데 기생들이 승려들을 무시해요. 내 밑에라고. 본인도 밑에 계급인데 기생 밑에야. 그러면 승려들이 기생한테 시주 좀 해주세요. 그럼 기생들이 되게 들고 막 장난쳐. 줄까 말까 막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되게 사판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뭐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사람들 총행이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 북갱거리 같은 거 가지고 막 연주를 해. 요즘 시는 뭐지? 시내에서 이렇게 홍대에서 막 연주해서 막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버스킹 같은 걸 해. 요즘 말로 치면 버스킹으로 통해서 시주를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갖다 보태는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조선 후기에 승려들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대우도 못 받고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고려부터 했던 걸 게을리했던 것들인데 고려말 되면 절 주변에 자기 땅을 일구어서 자급자족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려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주도 받지만 자급자족해야 돼. 그리고 승려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돼. 농사 짓고 녹차밭도 해서 본인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속세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시주 받아먹고 가서 맨날 나와서 커피 한잔하고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승려들 많습니다. 왜 이래. 오른쪽 남호 독서당 봅시다. 현 마포 한강변 언덕에 남호 독서당을 만들었습니다. 성종 때요. 남호 독서당. 이거 뭐죠? 사가 독서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 그 공부 많이 하고 관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집현전에 있으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맨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의 메리트는 승진이거든. 우리가 9급, 8급, 7급 올라가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이 있어서 사가 독서. 요즘쯤에 유급 휴가를 줬다는 거야. 야, 너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해. 근데 월급은 내가 넣어줄게. 이거예요. 중종 때 동호대교 부근에 동호 독서당을 설치하게 되었다. 일종의 사가 독서의 모습이다 보시면 돼요. 사가 독서. 너희 집에 가서 휴가 보내라. 근데 독서하면서 지냈으면 쓰겠다. 요즘 말로 바뀌면 유급 휴가예요. 공무원들에게 유급 휴가 줬다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제 출산하게 되면 1년 동안 유급 휴가를 줍니다. 유급 휴가. 왜? 어린아이를 낳았으니까 자기 몸도 케어해야 되고 어린아이도 케어해야 되니까. 남에게 맡기기 쉽지 않잖아요. 1년 동안은. 그래서 여성분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출산하게 되면 유급 휴가를 줍니다. 근데 월급은 반이 안 되지. 제가 알기로 제 재수 씨가 있는데 예전에 물어봤더니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40%인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기 월급에 100만 원짜리 월급이라면 내게 40만 원 준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유급휴가를 받았던 것들이에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유급휴가를 줬다. 이걸 사가독소다. 그래서 서울에 동호대교가 있는 거야. 그 동호 지역에 한강의 동쪽에 집을 지었고 휴가처를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 유래가 돼서 오늘날의 동호대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게 3호선 지하철 넘어가는 철도 지하철일 거야. 아마. 살인둥형 갑니다. 김종직. 자, 김종직에 대한 얘기 합시다. 세조 때 김종직이 과거 패스해요. 근데 부모님이 상을 당해서 경상남도 밀양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돼요. 제자들을 양성하게 돼요. 그리고 성종 때 김종직이 다시 관직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성종은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그리고 16세기가 되면 살인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15세기 딱 자르고 훈구파, 16세기 딱 살인이 아니에요. 통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첫 출발 주자였던 김종직은 이미 15세기 말에 관직에 이미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세기 본격적으로 살인들이 중앙의 전개에 진출하면서 살인이 주도 세력이 되었다 보시면 돼요. 김종직의 호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좀 특이해요. 전필제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더라도 전필제라는 단어를 줄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전필제 김종직에 대한 얘기. 살인의 출발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가 이제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살인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 훗날 16세기 정치사에서 살인 얘기할 때 김종직, 김일손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오가작동법. 오가작동법. 한 명의 건의에 따라서 5호를 통으로 편성, 호구 파악과 농민 이탈 방지. 즉 군대 안 가고 싶지 않아 도망가는 사람, 세금 내지 않고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 맡겨서 5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견제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 계시는데 군대 가서 불침번 해봤죠. 내부반에 자는 친구들 지켜야 되잖아. 총도를 밖에 지켜야 되잖아. 네. 이런 거예요. 쉽게 해서 5집을 서로 견제하는 오가작동법. 전후기 헌종 때는요, 천주교인 색출이 활용됐다는 겁니다. 그거 밑줄 그어야 돼요. 헌종 밑줄. 꽃 같은 오가작동법이 있는데, 네. 인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가작동법이 있죠. 여기는 5집, 여기는 10집. 여기가 태종 때 만든 거고, 10집을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네. 세금 내고 군대 가지 않게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오가작동법. 근데 헌종 때는 천주교인, 즉 카톨릭이죠. 네. 카톨릭 신자들, 천주교라고 그러죠. 카톨릭이 원어입니다. 근데 카톨릭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번역 과정에서 카톨릭의 하느님을 갖다가 천주라고 우리 한자 말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를 천주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원뜻은 카톨릭입니다. 네. 이걸 색출할 목적 헌종 때 5집을 통으로 잡아서 견제했다. 여기까지. 조선 전기에 이제 왕들 다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총치제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